춘내 불사춘이라고 했는데 천지에는 봄이 가득하지만 우리 독자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렇게 봄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그렇지 못하실까 걱정입니다. 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업 걱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이 나라 정부며 사회단체들 이렇게 해서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는 게 이제 완전히 관행이 돼버리고 아주 관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요새는 또 ESG,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이 ESG라는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 이게 또 정부를 비롯해서 사회운동체들 전면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대한민국 정말 언제나 기업 좀 편안히 해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러지 않아도 아마 이제 규제, 제약, 감시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요새 기업들이 아주 이놈의 ESG 때문에 아주 정신없이 바쁩니다. 기업 총수 밑에 총수가 위원장을 맡고 기업 총수 밑에다가 ESG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등 무슨 포럼, 세미나 수없이 만들고 지금 뛰어다니면서 눈치 봐야 되니까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대출 하나 좀 많은 금액 내려고 그러면 기업 운영 계획 낼 때 이 부분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고 정부의 인허가 과정 이런데 다 이게 작동을 하고 있지요 벌써. 이것을 실현할 계획은 뭐냐 너희. 이것부터 따져 묻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ESG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친사회적이어야 되고 사회기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통합 이거를 하기 위한 거버넌스 지향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이 ESG라는 이야기를 기업에게 강요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야말로 ESG적이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가슴을 털어놓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실익을 위한 환경정책은 뭐냐 이거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 이거 폐쇄하고 친환경적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합리적 판단들이 있었습니까? 4대강을 보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걸 허울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도대체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원활한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왔습니까? 지금도 전국의 환경의 가치 이거를 쥐락펴락하면서 흔드는 건 누굽니까? 몇몇 집단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들이 도대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업 보고 그걸 책임지라고 그러면 기업은 도대체 환경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나 있습니까? 하나 하겠다고 환경청에다 신청하면 거의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시민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이야. 실제로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눌러서 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아무리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업인데 전부 적정으로 다 나와서 그냥 해버리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걸 기업 보고 책임지라고요. 사회적으로 기여하라. 사회적 책임을 져라. 무슨 사건만 있고 나면 하여튼 재벌 총수가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는 깜빵에 안 갔다 오면 총수 자격이 없다 그럴 정도로 이제 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만 나면 사회에 기부금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무슨 재단 만들고 해야 됩니다. 사건, 사고가 나면 선착순 갔다가 기부금 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 냈다고 또, 감방 가는 사람도 있고, 냈다고. 마음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기업.
기업이 어디다 출연하고 싶고 후원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대한민국 법 때문에. 사회적 기업? 그건 노동단체가 하는 말, 그 주문대로만 쫓아가야 사회적 기업이죠. 그렇죠? 법원의 판사가 무슨 권한인지 모르지만 기업에다가 기업 내부에 무슨 조직을 만들어라 말아라. 그건 누구 쪽 의견을 듣고 하는 판결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업은 사회적 기여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겠나요?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내도 욕먹고 안 내면 안 낸다고 욕먹고 꼭 돈 갖고만 하는 거 아니다. 사회적으로 뭐 어떤 이제 액션도 취하고 다양한 뭐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있다. 그거 맘대로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 그런데 자칫 돈 잘못 쓰면요. 접대비 기부금 한도의 계산에 걸려서 전부 세금으로 도로 또 토해내야 돼요. 그런 제도 하나가 대한민국이 적정하게 다 정비된 사회입니까? 어떡하라고요, 사회적 기여를. 기업이 사회에다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나요?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용역을 생산하는 단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실현이 돼야 하는데 그래야 일자리가 자유롭게 창출되고 하는 거지요. 근데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가버넌스를 하라고요? 번역해서 소위 협치라고 우리는 번역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가버넌스. 정부, 기업, 민간 모든 이 의사결정 기구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실천 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이상적이냐.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를 가장 강력하게 주창하고 만들어진 게 참여연대 아니었습니까? 박원순 씨가 만들었던. 그 참여연대 처음에 기금부터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업에다가 마구 얼마씩 출연해달라고 통지문을 보내서 돈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가버넌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게다가 거기 거친 양반들 이름 줄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국 씨도 거기 거쳤죠. 김상조 씨 거기 거쳤죠. 장하성 씨도 거기 거쳤죠. 김기식 씨도 거기 거쳤죠. 탁현민 씨 수도 없어요. 거기를 거쳐서 거버넌스 한다고 그래놓고 그들이 다 최종 목적으로 한 목적지는 어딘가요? 권력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였죠. 아닌가요? 거기에 그래서 다른 전문가, 민간 집단, 뭐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있고 토론이 있고 그랬습니까? 그 역할이라도 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수없이 많은 시민조직, 운동조직이라는 게 다 뭡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몇몇 조직들 다 누가 구성원들이었나요?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그 공로로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사들 외에 그 민주화 운동권의 후배였거나 거기에 동참했는데 정치로 진출 못했거나 안 한 사람들. 그들이 시민운동을 다 장악했던 것 아닌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 뭐만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양반들이 다 누굽니까?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간의 대표고 전문가의 대표들입니까? 우리나라 법조에 대한 지식을 충당하려면 전부 민변 아니면 안 되고 민간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전부 민노총 아니면 안 되고 전문가 의견 하려면 대학의 어용 교수들 아니면 안 되고 그거 우리 사회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거버넌스를 하라고요? 삼성이 대표적으로 판사 판결에 의해서 그 위원회 하나 사내에 만들었더니 그 조직이 뭐합니까? 사내의 하나의 권력기구죠. 돈 한 푼 출연한 적이 없는 주식 한 장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마구 휘젓습니다. 뭡니까? 기업 내의 인민위원회입니까? 그거 만드는 게 가버넌스입니까? 기업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기업들은 눈치 보면서 뭔가 ESG 하는 척 해야 되니까 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사실 속으로는 그것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도 기업이라는 것을 유지시키는 사회, 공산화가 되지 않고 기업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기업의 생존 수단은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신성한 목표를 갖더라도 그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고한 인격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진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일찍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라고 해서 다른가요? 기업에게 ESG를 요구하려면 이 사회가 먼저 ESG를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꿰야 할 단추가 정치권이 ESG적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ESG적인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기업이 하고 싶어도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어떤 정해진 기준도 없고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하기 좋은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ESG 속에서 새로운 이익의 창출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의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미래입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지요. 없는 도깨비 갖다 세워놓고 그 도깨비 보고 돈 벌어오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돈이 벌어집니까? 우리보다 자본주의 단계를 훨씬 앞서가는 그러한 선진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선진국 대열에 가는 나라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ESG적이지 못한 사회라는 것, 그건 각종 현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분열 때문이지요. 그 분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피차가 다 단 1회뿐인 인생을 가지고 서로 남의 인생을 괴롭히기에 골몰하고 있는 사회, 이게 바로 ESG적이지 못한 사회인 거죠. 반 ESG적인 사회인 거지요. 그 환경 속에서 기업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부와 국회가 제일 먼저, 아니 법원까지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ESG적이 좀 되는 그런 변화의 빌미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1년 이내에야 바뀌겠습니까? 그 다음도 참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 건데.